방송의 문을 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혜윤입니다. 시카고 지금은 생생한 데일리 뉴스와 전문가 코너, 그리고 한인 사회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이 독도에 관해 생각해 본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게스트, 한국일보 발행인이며 윈TV를 제작하고 계신 김원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멕시코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요새 시대 그 변화에 따라서 문화적인 것이나 또 방송이나 언론 이쪽에서 변화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멕시코에서 KBS에서 진행하는 그 뮤직뱅크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멕시코 시리에서. 그래서 정말 그 K-팝이 남미에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그 현장에 직접 한번 가고 싶어서 갔는데요. 역시 뭐 대단하더구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열기였는데, 제가 그 직전에 LA에 가서 그 한상 대회 하고 이제 그 LA 한해 축제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바로 또 멕시코 갔다 왔는데, 좀 비교되는 것이 이제 한상 대회 같은데 어른들이 한 한국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한 3,000명, 4,00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개막식을 했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 순서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인아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K-팝을 이렇게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참석해 보니까 이 공연을 하는 사람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이 반응이 없으니까 서로. 뭐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그 멕시코 사람들 18,000명이 꽉 찬 그 공연장에서 그 뉴진스 우리 그 한국 대표하는 그 K-팝 그 팀하고 다른 세 팀, 네 팀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 연령도 상관없고 남녀 상관없이 정말 18,000명이 완전히 그 열광을 하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의 가사인데도 다 따라하고, 조금 실수 있으면 뭐 괜찮아 이런 것도 해주고. 그 저는 이제 제 앞에 아버지 앉고 나이 많은 아버지 앉고 중간에 이제 자녀 딸이 하나 앉고 그다음에 엄마가 앉아 있는 멕시코 그 가정을 봤는데, 아마 딸 때문에 이렇게 왔는가 생각했는데, 시작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있는데 엄마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떼창을 같이 하고 뭐 이러는데, 야, 이 K-팝이 보통 지금 이런 사건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그 문화라는 것이 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지금. 그리고 그 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방송국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충분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현장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다 쉬었잖아요. 한인 사회의 미디어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인 사회 미디어는 이제 한인 사회 그 역사와 같이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방송국도 먼저 기독교 TV로 시작했지만 19년 되고 이제 내년에 20년 되고, 이 윈TV가 이제 11주년 되고 내년 되면 12주년 되고, 한국일보는 이제 52주년이 되고요. 이만큼 이제 멸종한 가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재정적인 난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 방송국이나 그 신문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추세가 시카고만 해도 지금 아주 오래된 그 우리 한인 사회와 같이 했던 그 라디오도 지금 올해 들어서 문을 닫았고요. 그 가장 필요한 그 우리 한인 사회 가장 밀접한 그런 언론이고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재정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은 아마 이 모든 그 언론이나 방송사들은 이제 광고에 의존하는데, 다른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광고비만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걸 좀 시리어스하게 바라보고, 광고비 적게 낸다고 뭐 좋아할 게 아니고
정말 이 언론과 방송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인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이 언론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변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언론이나 방송이 없으면은 한인 사회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바라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분위기나 또 그 시츄에이션 상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나이 연로하신 분들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네. 60대, 70대 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이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또 뭐 시사나 뭐 엔터테인먼트 보면 좋으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나 중간층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송국이나 언론도 발전이 안 되고 또 젊은 사람들 외면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이 퍼센티지로 나눠가지고 이 시간은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은 좀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또 생방송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방송 한 시간이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준비해 보니까 뭐 그렇고 지금 또 우리 팀 다른 팀 하나는 이제 부대찌개라는 제목으로 지금 젊은층 상대로 지금 프로그램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이제 우리 몸부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합해져서 방송국이나 언론 신문사도 참 건전하게 건강하게 정말 잘하고 또 한인 사회도 같이 잘하는 그런 풍토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호프는 동부 서부 지역 총괄 체제로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별 영업 조직을 사업 부문과 상품 부문, 그 다음에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금융 등으로 사업을 재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호프의 조직 개편에는 인력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총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약 180명이 감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총 54개의 지점이 9지점에서 9개가 줄어서 45개가 되고 LA 지역도 2-3개 지점이 닿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최은주 회장이 세계 한인 회장대회를 참석하고 서울에서 참석하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그 공약사항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제일 먼저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던 건물 리모델링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3개의 건축회사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언제쯤 시행할지를 곧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30만 불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입찰 받은 결과 거의 45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의 입찰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 기금을 더 마련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임원 회의를 조만간에 가지고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년 초에는 한인회의 그 역동적인 활동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한인 회비 납부 캠페인도 전체적으로 벌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남미에서 시카고로 들어오는 난민 이민자들의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도 서버브 교회에서도 나서서 이들을 돕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서부에 오크파크 지역이 있죠. 오크파크 교회에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150여 명을 위해서 그들이 그 교회를 오픈했고 샤워 시설을 오픈하는 바람에 150명의 이주민들이 아침 식사와 더불어 옷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역시 이것도 재정 문제인데요. 샤워를 이렇게 샤워실을 오픈하는 바람에 그 월 수백 달러에 달하던 그 수도 요금이 거의 $10,000까지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교회 측은 이런 이민자를 위한 그 도움의 손길에서 재정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더욱 많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처치 등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줬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소식입니다. 올해는 그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최대 음식 축제가 7월이 아닌 9월에 열렸죠.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경주대 나스카 경주대회가 그랜트파크 지역에서 열리는 바람에 최대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이벤트가 9월로 연기됐었습니다. 참석자 수는 약 12만 명이었고요. 날씨는 좋지 않아서 징수한 수입은 3% 정도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문제는 나스카 자동차 대회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 예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조율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 시카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전봉이었습니다. 게스트 박상화 보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화입니다. 요즘이 메디케어 신청과 갱신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메디케어에 관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되신 메디케어 수혜자분들께서 이제 보험을 가지시는 건데 이 보험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은 변경이나 뭐 해지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갖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보험 하면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예. 오바마 케어가 있는데요. 예. 세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메디케어는 이미 메디케어 텍스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불하신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메디케이드는 영세민, 그러니까 저희 특별히 이제 일리노이 주정부가 되죠. 주정부의 퍼버티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세민 가이드라인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드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보조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는 65세 미만의 일반 개인 보험인데 이 보험 역시 소득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건데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미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상해서 그해 소득,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디케어의 구성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메디케어는 보통 파트 A, 파트 B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A는 그 병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트 B는 의사 선생님, 프로바이더라 해서 그 메디칼 쪽에 의사 선생님들 쪽에서 클레임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A, B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파트 D라고 있습니다. 약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종이 카드, 그러니까 메디케어 정부에서 나오는 카드 A, B와 약보험, 그 PD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방 약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이라서 플랜 F나 G를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런 플랜을 갖고 계신 그런 부류가 계시고요. 또 다른 부류의 분들께서는 통합 플랜, 다시 말씀드려서 MAPD, 파트 C라고 얘기합니다. 파트 C는
A 플러스 B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보험은 주로 파트 D 약보험이 함께 있는 보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여서 MAPD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메디케어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7일부터 죄송합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입니다. 물론 이미 벌써 10월 1일부터 10월 15일이 지났지만 그 기간은 홍보 기간입니다. 홍보 기간에 이미 벌써 사인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입 기간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보험회사 측에서 어떤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일하는데 좀 난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책자 같은 것들이 와야 되는데 도착되지 않고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 저희 사무실에는 충분히 그 책자들이 도착을 해가서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지 마시고 네. 그 12월 7일이니까 꼭 12월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연락 주시는 분 계세요. 그럴 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간을 엄수하시고요. 참고로 이 메디케어 말고 오바마 케어죠. 네. 오바마 케어는 11월 1일부터 네.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거는 보통 12월 15일 날짜로 끝나는데 지금 올해인 경우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고요. 여유 있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메디케어는요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65세라는 거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미국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세금 보고를 하신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구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64불 90전을 파트 B 보험료로 지불하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주고 500을 여블 때예요. 파트 A and B를 그렇게 구입하셔 갖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입하시는 분은 거의 계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오바마 케어가 시작이 된 이후로는 오바마 케어 쪽에서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가 없는 65세 이상 이민자분들 께서는 오바마 케어 쪽으로 어플라이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65세 질문이 네. 이렇게 다니까요. 네, 네. 예. 그러면 메디케어 복지 정책과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메디케어 복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실 메디케어에는 많은 분들께서 뭐가 커버가 되느냐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메디칼 그리고 약. 이 두 가지가 다거든요. 그나마 그 두 가지도 플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을 갖고 계시면은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의료 행위를 다 커버돼요. 이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세요. MRI가 커버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데 네. 당연히 되죠. 되는데 내가 얼마를 내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플랜 G인 경우에는 플랜 G 그 파트 B 디덕터블을 지불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지를 않아요. 네. 물론 지금 1955년 이전생은 플랜 F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100%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부지런히 내고 계시면은 따로 지불할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복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지 혜택, 이 혜택이라는 거는 보통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파트 C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랜 안에 들어있는 치과, 안경, 보청기, 기타 뭐 헬스클럽 같은 기타 등등 또 뭐 약간 그 크레딧에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혜택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회사마별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기존에 있던 플랜을 갖다가 갖고 계셔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세금 기록이 없다면 네. 메디케어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세금 기록. 우리 남편만 일을 했고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아내만 일을 했고 남편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합동 보고,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같이 하시게 되면 조인틀리 하시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40쿼터, 그러니까 10년의 세금 보고 기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하시게 되면은 돈 주고 사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혀 5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2024년 메디케어 보험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그 변화는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PPO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거는 이분 65세 미만의 보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주로 HMO 저렴하게 HMO 보험을 많이 육성화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쪽 플랜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PPO 플랜을 각 회사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상품을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쿡카운티 지역 근처,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견적을 뽑다 보면은, 이게 같은 가격, HMO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PPO 상품이 나왔다. 그리고 메디케어 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PPO 상품인데 코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네, 생각같이 높지 않다. 그리고 베네핏이 또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베네핏을 보고 가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네핏이라는 거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그런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베네핏을 바라보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오늘 메디케어에 관해 아주 유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최쌤입니다. 이때까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부터 저랑 단 10분 운동 프로그램 따라하면서 재미있게 몸 움직이면서 하루를 시작해봐요. 김채영 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시카고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카고에서뿐만 아니라 제 큰 인생에서 큰 목표가 있다면 다양한 형태나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운동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싶다. 네. 특별한 이력도 보이는데요. 개인 트레이너 경험 외에 패션,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바디 체인지 챌린지 매니저를 한국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로 런칭된 브랜드에서 컨슈머 활동으로 발탁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다가 바디 체인지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가자들 모집하고 그 몸이랑 이제 말 그대로 바디 체인지 몸, 그리고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운동 프로그램이랑 식단 프로그램 같이 짜서 또 헬스장이랑 같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같이 기획하고 운동 프로젝트 기획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주 달란트가 많아 보이십니다. 후에는 자신만의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뭘지 하고 싶은 게 뭘지 고민을 했었는데 패션 그리고 운동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입는 옷이 운동복이고 네. 운동을 늘 하다 보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아쉬운 분들이 보여서 이제 내가 운동을 할 때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의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동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아주 멋진 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치 된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CEO들 이제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이제 삶을 대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습을 하는 거예요. CEO가 된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도 진행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랑 이제 스스로한테 이제
CEO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내가 뭐 예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되는 가정 하에 제 브랜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막 그런 프로젝트를 혼자 작성을 하고 있어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따라해봐야 되겠어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네. 네,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매일이 도전일 것 같은데요. 본인을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멀리 있지만 이제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 그리고 늘 제 이 도전 그 상황에 함께 해주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만난 같이 지내는 친구들, 네 그리고 좀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들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어떤 성향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네. 시카고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채연 강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코너 말미에 채연 강사님의 코너를 같이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 코너 맡으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 좋고 좋은 운동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마냥 쉽지만은 않은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의 어떤 운동이 너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동작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간 쉽게 되고 5분 뛰었더니 힘들었던 게 나중에는 10분 뛰어도 괜찮네? 할 정도로 몸에 이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거 프로그램 보시면서 운동 꾸준히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채연 강사님과 즐거운 토크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채연 강사님의 코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면 약이 되는 데일리 생생 정보. 식어서 다시 데워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밥. 실온에 두면 바실루스균 급격히 증가. 계란. 조리한 계란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치킨. 단백질이 풍부해 다시 가열 시에는 단백질 구조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 시카고 지금 첫 회를 맞아 김인수 동포 영사님과 우창호 선거 영사님이 바쁜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창호 선거영사입니다. 저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지금까지 총 6번 실시가 되었는데요. 재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포하고 경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포 업무는 사실 저희 영사관이 기본적으로 동포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약간 세분화돼서 민원 업무는 또 민원 담당하시는 영사님이 따로 계시지만 저도 자주 이 동포분들이 민원 관련 상담도 하시고 제가 아는 한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는 저희가 지금 13개 주 관할 지역에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 중서부에 배터리 분야에 관련한 우리 대기업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사실 경제 관련해서도 저희 업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포하고 경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한인 동포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미국은 저희가 사실 매 2년마다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그 동포 수를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로는 그 26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중서부 13개 주에는 약 35만 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20대 대선에선 제외 유권자 투표율이 어땠나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거 전체 투표율은 72.6%였습니다. 다만 시카고 경우에는 66.8%의 투표율을 달성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재선거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전체 투표권을 가진 재국민 수에 비해서 신고 신청 접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신고 신청 접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투표소와의 원거리 그리고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위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포들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나요? 네, 저희 그 민원은 사실 가장 이제 그 다들 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보통 저희 영사관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3개 주는 굉장히 또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영사관에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순회 영사로 좀 찾아와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에는 어쨌든 순회 영사가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 지금 순회 영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순회 영사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관할하는 주를 다 한 번씩 찾아뵙고 순회 영사 업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순회 영사 서비스를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내년도는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권자 등록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권자 등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투표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선거인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 즉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신고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신고 신청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서를 직접 스캔을 하셔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 직접 오셔서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권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네, 유권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선거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국외 부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외 부재자는 한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말하는데요. 주로 유학생, 회사 주재원, 그리고 관광객 등 일시 체류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재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주민 등록이 없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적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으로서 국적 해봉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투표 기간과 장소 그리고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다만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단축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제외 투표소의 투표소 설치 장소와 설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21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4곳의 투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각 공간 투표소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6일간 운영이 되었고요. 추가 투표소 3곳에는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콜롬비아에서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네, 투표 시 꼭 지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고하는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신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중서부 지역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접 지역인 애틀란타 그리고 뉴욕 그리고 다른 지역인 LA 총영사관에서 투표소를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미국 전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고하는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투표장에서 혹시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 없나요? 네, 아쉽게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이 돼야 되는 본인을 확인해서 선거권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투표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신분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여권, 그리고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가지고 꼭 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수 동포 영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 처리 때 지금까지 겪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보통 저희가 그 순회 영사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장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 굉장히 사실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저희 순회 영사를 시작을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오랜 동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그 몇 달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맞아주시면서 그런 뭐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쨌든 저희가 뭐 멀리 가는 게 굉장히 피곤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동포분들이 또 기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동포 영사로서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하고 저희 영사관 자체에서도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8월에 저희 시카고 한인회하고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다운타운에서 최초로 이제 K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주류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거기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인 그 거주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진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 저조할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었고 물론 윈TV나 한국일보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기사도
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당일날 굉장히 아침부터 너무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 뭐 이렇게 K푸드를 소개하는 그런 네. 부스들은 이미 오전에 다 완전 완판돼가지고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를 됐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거의 10,000여 명 정도가 방문해 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더 이제 좀 더 오픈된 그런 지역이었으면 아마 훨씬 더 참여율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한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한인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 가서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어서 막상 이제 전에 있던 그 한인타운에서 개최를 해야지만 약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한국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한국 네, 맞습니다.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게 시카고의 어떤 코리안 그 커뮤니티의 어떤 문화 축제로 같이 서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더 넓게 네. 참여율을 높이고 넓혀서 그 같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지금 8월 달에 차이나타운에서 하는 이런 그 차이나타운 행사도 가봤거든요. 네.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거의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대규모로 해가지고 기획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서로 도와주신다면은 네. 차이나타운 축제처럼 저희도 어떤 시카고의 연간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사관도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같이 한인회랑 많은 한인 단체들이 같이 협업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K-팝 페스티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래 경연 대회 같은 것도 있어서 네네. 재미있는 축제를 그 이벤트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국도 보내고 하는 그런 로컬 사람들이나 한국 그렇죠.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K 페스티벌은 이제 요새는 사실 그 대중화돼 있는데 불과 제가 전에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할 때만 봐도 그 미국 분들이 한국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었고요. 네. 그냥 하나의 좀 붐으로써 끝나는 그런 걸로 평가가 됐는데 네. 불과 그로부터 지금 한 6, 7년 사이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한국 걸그룹이나 뭐 한국 그룹들이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면 굉장히 많은 그 관중들이 운집해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네. 그런 광경을 보고 굉장히 저도 좀 어떻게 뿌듯하시죠? 보면은 네 뿌듯하고 좀 약간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게 거리가 가까워졌나 맞아요. 싶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 네. 한국은 이렇다라고 계속 저희가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이분들이 한국을 너무 잘 알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저희한테 이런 걸 아냐 뭐 이런 걸 본 적 있냐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K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 전에 미네소타 그 코리안 그 컬처 페스티벌도 가보니까 네. 오히려 저희가 뭔가 그런 한국에 관련된 대중문화나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가야지 이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사실 좀 이르러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그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걸그룹도 굉장히 잘 못 외우고 있지만 요새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뭐 보통 태권도 공연이 굉장히 네, 인기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K 뭐 댄스 뭐 K 팝에 따라서 이제 댄스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들 춤추고 흥겹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이번 행사에 외국 분들 참여도 높았나요? 지금 사실 그 K-팝 댄스 페스티벌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에이시안이 굉장히 소수이고 네. 오히려 여기 그 소위 현지. 현지 계시는 분들이 로컬 분들. 오히려 더 너무 열정적으로
한국 춤을 연습하고 심지어 단순히 그냥 춤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따라 부르면서 그 노랫말을 따라 하면서 춤을 추니까 굉장히 그게 예전에는 그냥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무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가 네. 미국에 굉장히 가깝게 맞아요.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휴스턴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통 이 아시안으로서 질문을 받으면 보통 중국인이니 아니면 뭐 일본인이니 뭐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어. 그러면 아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북한이 남아있는 맞아요. 굉장히 네. 좀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누가 다가와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 같다. 내가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봐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를 굉장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영사관에서 계획하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은 사실 가기 전에 네. 당장 저희가 좀 네. 이번 기회에 홍보할 게 홍보를 좀 있으신가요? 해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 9월에 저희가 재미 납세자의 세무 처리에 관해서 안내하고 상담하는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동안 궁금하셨던 세무 관련된 그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슬기롭게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음 달 11월 중순에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 사실 그 순회영사 다음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국적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한국 국적 회복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병역 국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11월 중순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병무청하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국적과 네. 담당자죠. 실무자들을 직접 모시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궁금증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 저희 그 관련한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영상관 홈페이지 그리고 물론 윈TV하고 한국일보 같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보셔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그 깔끔하게 해소하고 저 여러 가지를 그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 지난번 9월달도 세무설명회 참석을 좀 여러 분들께 홍보를 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참석 안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많이 참석을 해주십시오. 특히 국적 회복에 65세 이상 이중 국적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자녀 병역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어디 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고 좀 영사관도 이게 뭐 이렇게 좀 맞아요. 여러 가지 물어봐도 네. 바로바로 답변이 없다 이랬던 분들은 저희도 사실 이렇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지만 이 확인하는 절차를 그분들이 직접 와서 바로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시기 네. 때문에 이 자리를 꼭 오셔서 놓치지 궁금증을 않으시길. 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끝으로 그럼 한인 동포 여러분께 선거 독려 메시지 우창호 선거영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은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선거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가 실시된 지 횟수로는 이번이 7번째 선거입니다. 재외선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외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표 참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동포 사회의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인수 동포 영사님과 우창호 선거 영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인 선거,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월수금 알찬 정보와 재미있는 볼거리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까 나와주신 김채연 선생님 운동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채쌤입니다. 이때까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부터 저랑 단 10분 운동 프로그램 따라하면서 재미있게 몸 움직이면서 하루를 시작해봐요.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리 러닝부터 시작할게요. 손목 같이 풀어주시고 몸의 긴장 풀어주시고 가볍게 웜업으로 걸을게요. 손목도 풀어주시고 좋아요. 오케이. 10초 휴식하고 다음 첫 동작 들어가 볼게요. 다음 동작은 점핑 잭, 팔 벌려 높이 뛰기 진행할 거예요. 자, 초보자분들은 팔 살짝 좁게 하셔서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팔 멀리 옆으로도 멀리, 위로도 멀리 박수 쳐주면서 진행할게요. 저강도, 고강도, 팔 멀리.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팔만 움직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0초 휴식 하시고 다음은 맨몸 스쿼트 진행할 거예요. 스쿼트 하실 때 같이 해볼게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상체가 너무 쏘그러지지 않게 일자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갈 때 호흡, 올라올 때 내뱉고 후.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뒷짐지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10초 휴식하실게요. 다음은 니업, 무릎 들어줄 거예요. 벌써 땀 나시죠? 잘하고 계세요. 다음 동작은 무릎 들어주시고 팔 따라서 복부로 허벅지 쭉 올려주세요.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다리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들 때 후 호흡 뱉어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10초 휴식하실게요. 다음은 똑같이 니업인데 옆으로 들어볼 거예요. 다시 팔 뒤로, 머리 뒤에 뒤통수 잡고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오케이. 쭉 옆구리살 뺀다는 느낌으로 옆구리 쭉 짜주고. 좋아요. 쭉. 오케이. 다섯. 오케이. 후. 호흡 한번 해주시고. 후. 다음은 슬로우 버피 동작이에요. 슬로우 버피는 먼저 어깨 아래에 팔 두고 다리 한쪽씩 하나, 둘, 그리고 다시 가슴 쪽으로 당겨서 일어나주고 다시 한 발씩 내렸다가 한 발씩 올려주고. 진행해 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걷기가 힘들죠? 잘하셨어요. 자,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10초 휴식하시고 다음엔 런지 할 건데요. 우리가 스케이트 타시는 동작 아시죠? 스케이트 한번 타볼 거예요. 오케이, 자, 시작. 쭉 가능한 쭉 앉아주시고, 강도 높이신 분들은 좀 더 점프해서 내려오고, 점프해서 내려오고, 힘드시면 점프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쭉 점프, 점프. 더 많이 앉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행.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라스트 동작. 뱃살 누워서 여기 복부 힘줘서 뜨지 않게 눌러준 다음에 위로 윗 복근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쭉 올라올 때 후, 호흡 후. 목이 아니라 복근으로 올라오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여러분도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